안녕하세요, 득둥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457딥의 늘보맨입니다. 자, 오늘 항목풀이를 진행해 볼 기업은 바로 현대백화점 그룹입니다. 와우. 그 중에서도 오늘 동영상에서는 제가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좀 풀어드리려고 해요. 사실 현대백화점 문항을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저희가 여태까지 현대백화점 항목풀이를 굉장히 수차례 진행을 해드렸기 때문에 과거 문항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쉽게 작성하실 수 있는데 제가 문항을 쭉 보다 보니까 5번 문항이 사실은 좀 트렌드를 반영해야 하는 문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접근법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오늘 이 앞사비 팁까지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이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는지 방법까지 간단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 이 앞사비 팁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잘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5번 문항에 대해서 제가 풀어드린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5번 문항을 한번 보면 현대백화점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현대백화점 그룹입니다. 그래서 백화점, 아울렛, 더현대닷컴, 온라인몰 등 이 현대백화점 그룹과 관련된 것들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장단점을 제시하고 현대백화점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뭐냐면 현대백화점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 경쟁력을 제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점을 더 좋게 혹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죠. 그 중에서도 특히 여러분들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는 것이 작성하기도 수월하고 또 여러분들도 아이디어를 찾는데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항을 보면 어렵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자,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 이게 좀 많이 고민이실 것 같아요. 제가 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현대백화점 자소서를 쓰게 해줄 때도 제가 면접을 준비해주는 과정에서도 항상 현장을 방문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말씀해주셔가지고 제가 여기 아울렛 왔는데 선생님 말씀해주셔가지고 제가 집 앞에 있는 저희 현대백화점 여기 어디 좀 왔는데요. 근데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하는 친구도 있고요. 아니면 면접 일자가 너무 촉박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태라서 백화점 영업시간 안에 가기가 힘든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방문해 볼 시간이 없는데요. 어떡하죠? 가볼 수가 없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평상시에 현대백화점과 관련된 백화점을 방문하거나 아울렛을 가봤거나 했던 친구들은 기억을 더듬어서라도 찾아볼 수 있겠지만 방문해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시간이 없는 친구들은 아이디어를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자소서를 제출할 것을 포기할 거냐? 라고 했을 때 또 그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를 제가 이 앞사비 팁을 좀 준비를 해왔어요. 일단은 접근 방법에서 좀 말씀을 해드리면 일단 무조건 점포를 방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방문해보고 느낀 것만큼 좋은 아이디어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옆에 해놨지만 이렇게 더현대 서울이나 더현대 대구 아니면 다른 백화점 지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점포 방문하시면 되는데 이제 집 근처에 백화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 백화점 하나 가자고 내가 두세 시간씩 걸려서 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저는 아울렛을 지원하고 싶은데 아울렛을 가려면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방문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면 혹은 방문을 했는데 가서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뭘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라고 아이디어를 찾기가 어렵다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쉽게 좀 해볼 수 있는 얍삽이 아이디어를 하나 드려볼게요. 제가 실제로 했던 방법이고 그 방법을 통해서 이 문항의 예시까지 작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이버나 아니면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현대백화점이나 아울렛 아니면 더현대닷컴 등을 이용해봤던 후기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키워드를 잘 넣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이렇게 넣어봤어요. 현대백화점 불편, 현대백화점 단점, 아니면 짜증 이런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해보면요. 은근히 현대백화점을 이용하면서 고객들이 느꼈던 불편한 점이나 짜증을 느꼈던 점들이 은근히 검색이 많이 돼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보고 그냥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쓸 수도 있지만, 정말 고객들이 이렇게 느낀 게 맞을까라고 내가 거기를 방문해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딱 검색해 보니까 판교점에서 수유시설이 임시로 지금 공간이 마련돼 있어서 너무 불편하다, 이래서 이런 후기들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걸 아이디어로 차용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점에서 느꼈던 불편함들을 찾아보시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고 정말 백화점을 좋아하시는 고객분들이 쓰신 후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차용해서 아이디어를 한번 얻어보는 거죠. 나에게 아이디어가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 혹시 썼던 아이디어는 없나? 다른 사람들이 정말 느꼈던 불편한 점은 없나? 고객들이 느꼈던 짜증나는 점은 없었나? 라는 걸 한번 간접적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팁은 이걸 봤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작성하기보다는 내가 좀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된다면 그래도 한번 내가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해보고 그게 정말 불편한 점이 맞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갔을 때 이렇게 불편 느꼈지만 내가 현장에 가보니 이거 이렇게 개선하면 좋을 것 같은데, 동선을 이런 식으로 바꿔보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방문을 권유드리는 거고, 단지 현장에 갔을 때 정말 백화점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개선점을 찾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살짝 팁이라도 얻고 가자 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방법을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서 제가 장단점을 찾아볼 텐데 그 장단점을 어떻게 예시로 써야 되나요? 라는 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예시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찾아본 장점 예시는요, 기사를 찾아보면서 느낀 거기도 하고 제가 더현대 서울을 방문하면서 느낀 거기도 한데, 참 팝업 스토어가 많이 열려요.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정말 팝업 스토어가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인상 깊었던 사례들을 뉴스로 봤는데 메이플 스토리와 팝업 스토어를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넥슨이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어떤 게임과 관련된 굿즈나 아니면 게임과 관련된 아이템들을 백화점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팝업 스토어를 열었고, 또 현대백화점 판교점, 더현대 서울, 아울렛 등에 이어서 디즈니 스토어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게임을 좋아하는 게임 덕후들과 또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특히 디즈니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그 디즈니 덕후들을 집객할 수 있는 그런 팝업 스토어나 요소들을 넣어 놓았다. 저는 이게 어떤 점으로 생각이 되냐면요, 진짜 백화점 치고 참 젊은 이미지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백화점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경제력이 풍부하셔서 지금 취준생이지만 명품을 사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럭셔리한 상품을 사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상당수 그리고 대다수의 분들은 백화점에 사실 크게 갈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명품만 해도 고고나 고가의 제품이고요. 패션만 하더라도 영패션을 제외하고는 컨템포러리한 브랜드들은 사실 코트 하나만 해도 100만 원이 넘어가기 부주기수거든요. 부지기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취준생 여러분들이 참 접근하기는 어려운 가격이기 때문에 크게 방문할 일이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현대 서울이나 이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 젊은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팝업 스토어라든지 아니면 브랜드들을 조닝하고 입점시킴으로 인해서 그런 집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현대백화점, 그리고 특히 더현대 서울 하면 굉장히 캐주얼하고 젊은 이미지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다른 신세계나 롯데백화점과 다른 더현대 서울 그리고 현대백화점만의 젊은 이미지가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했을 때 제가 사실 최근에 의미심장하게 본 기사가 있어요. 자, 더현대 서울에 방문객 수가 1억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 정말 더현대 성공했구나.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구나. 정말 역시 성공한 모델이야 했는데, 또 머릿속으로는 정말 성공한 게 많은가?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 했을 때, 자, 더현대 서울의 객단가가 24,500원입니다. 여러분, 이 24,500원이 어떤 금액이냐면요, 그냥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백화점 가가지고 24,500원이면 그냥 밥 한 끼 먹고 오거나요, 아니면 그냥 친구랑 가서, 아니면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가서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조각 케이크 하나 먹고 오면 24,500원이 될 거예요. 요즘 같은 물가에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냥 커피 2잔에 조각 케이크 하나 아니면 빵 몇 개 사면 24,500원 정도 될 겁니다. 사실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기에는 24,500원은 사실 좀 부족한 액수예요. 웬만하면 간단한 물건조차도 3만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백화점 가서 만원, 2만원짜리 제품을 찾기는 좀 어렵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면, 사람들이 백화점 가가지고 물건은 구매하지 않고 밥만 먹고 오거나 커피만 마시고 온다고 볼 수 있어요. 즉,
집객은 성공했지만 그 집객이 구매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현대백화점의 단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집객과 넓은 공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만 오히려 고객들의 로열티는 낮아졌다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냥 즐기고 체험하는 공간 그 자체로 끝난 거예요. 구매하는 공간이나 소비하는 공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해결책도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제가 저희 457D 홈페이지 항목풀이에 넣어놨지만 사실 24,500원 정도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대백화점만 봐도 평균 객단가가 9만원 정도에 이르고요. 신세계나 롯데 같은 경우는 11만원에서 13만원 선에 형성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교적 현대백화점만 봤을 때도 낮은 금액이고, 또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과 비교해봤을 때는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에요. 10만원대 금액과 24,500원은 사실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금액이거든요. 물론 더현대서울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다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좀 수치가 평균이 많이 깎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은 현저히 낮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뭐예요? 현대백화점 입장에서는 이 객단가를 어떻게 끌어올릴까라는 걸 고민할 거고, 그러다 보니 뭐 명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입점을 유치하려고 시도하고 최근에 하나를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화점도 이제 뭐다? 객단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집객은 성공했지만 그 다음은 단가를 높여야 한다. 이런 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이렇게 써봤습니다. 백화점을 결정짓는 것은 고객에게 주는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현대백화점은 트렌디하고 젊은 이미지가 강점이다. 젊고 트렌디한 이미지가 강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더현대서울 판교점이나 아니면 더현대 서울에서 메이플 스토리 팝업 스토어, 디즈니 스토어 등 이런 시도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게임 덕후들도 모으고 애니메이션 덕후들도 모으고 하면서 집객에 성공하고 MZ세대들의 취향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반면에 단점은 이 팝업 스토어 때문에 오히려 고객 로열티가 부족해진다는 거죠. 즉 뭐예요? 쇼핑을 하러 오기보다는 어떤 이슈나 어떤 체험거리만 있어야만 백화점에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현대 서울이라는 걸 어떤 쇼핑의 공간이라고 보기보다는 뭔가 자꾸 즐기고 체험하고만 가는 공간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팝업 스토어가 없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이슈가 없을 때는 백화점을 방문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방문하더라도 그런 체험만 하고 그게 결론적으로 구매나 소비로는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들을 소비하게 만들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비싼 브랜드들을 입점시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저라면 백화점에 방문해야 될 이유를 주기 위해서 현대백화점 카드를 이용한 멤버십 강화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백화점에 왔을 때 좀 더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증정품이나 MZ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멤버십 제도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꼭 팝업 스토어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현대백화점에 방문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소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방문하는 공간을 넘어서 정말 소비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시를 보면 이렇게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장점, 단점, 그리고 경쟁력 제고 방안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백화점을 지망하는, 그리고 정말 이 백화점을 희망하는 친구들은 정말 백화점을 다 둘러보면서 비교를 할 정도로 정말 백화점을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가진 인사이트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좋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녹여내면 좋을지 제가 방법을 좀 보여드렸고, 정말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렇게 접근해 볼 수도 있구나 라는 팁을 조금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 잘 지원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 항목표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